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네,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뉴스 파단의 뉴스 테이블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MBC 경남 보도센터 이상훈 취재팀장 그리고 특별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상욱 기자께서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희와 함께해 주기로 하셨는데 예.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예,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해서 경남 지역도 돌아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상훈 기자께서는 기자로서 선배와 마주하게 됐잖아요. 어떤 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부담되지만 또 이렇게 대선배랑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이 팀장 맡으면서 화면에 사실 얼굴이 사라진 지 1년이 돼서 앵커를 하시다가 사실상 온에어 실직자였다가 네. 이번에 구직을 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부담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부담되기 때문에 두 분께서 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대로 파볼 텐데 두 분께서는 미리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총평부터 간단히 듣고 싶은데 이상훈 기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의뢰를 했고 예.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도 좀 있고요. 네. 잠시 후에 그 첫 공개를 할 건데 저희는 이제 여론의 동향을 그나마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좀 하는데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데이터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전문가한테 인터뷰도 하게 되고 했는데 현재로서 총평을 하자면 정부와 여당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은 먹히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경남 도민들을 상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변상욱 기자님께서도 예. 일단 지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언론이 성실하게 민심을 계속 탐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밀착 취재를 계속해야 지역 민주주의 또는 지역의 민도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받아들여서 보면서 예. 제대로 했을까 하는 탐구심 내지는 약간의 그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열심히 뒤졌는데 뭐 마음에 들 정도로 잠깐 성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방송에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 충격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내용은 둘째치고 예. 네. 형식과 성실성 그 조사에 담긴 이런저런 내용들은 예. 이만하면 뭐 지역 언론의 조사로서는 충분하다. 잘만 계속해 나가면 좋은 결과물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최근 정부 행보에 종종 따라붙는 게 이제 내년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저희가 물어봤고요. 첫머리에 제가 올렸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문항들도 구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훈 기자, 네. 우리 지역 내 정치 민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경남 도민들에게 물었는데 긍정평가가 49.1%고 또 46.9%는 잘 못한다. 예.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또 내년 4월 10일에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의 성격을 물었는데 50.8%는 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했고 과반이 넘네요. 예. 예. 40.8%는 정부 독재를 좀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물었는데 국민의힘은 46, 민주당은 28, 그리고 정의당이 4.1, 지지 정당이 없다가 16.5%나 됐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도 한번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일이 당장 국회의원 선거라면은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47.9, 또 더불어민주당이 32.9, 정의당 4.7, 그리고 기타 정당 후보가 3.8% 순이었고요. 잘 모른다는 9%, 그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 1.7%였습니다. 예. 현 정부가 잘하고 있고 총선 때 현 정부 더 잘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밀어주자라는 경남의 반응으로도 저는 봤는데 예. 저는 경남 도민이었습니다. 지금도 도민이고요. 그래서 예. 저 수치가 크게 놀랍지는 않거든요. 예. 기자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비슷은 한데 예. 몇 가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4월에 조사한 갤럽 조사하고 이번에 MBC 여기서 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이미래님도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유심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전국 경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때 전국의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국의 1,000명이면 경남 사람한테는 몇 명에게 물어봤을까? 한 100명 정도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 100명 정도에게 물어봤을 때 표본 오차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포인트 차이 정도 나야 그게 의미를 갖는 거지 20%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에 한 100명 정도한테 물어본 거와 경남 도민에게 1,000명 골라서 물어본 거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조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민심을 파악하기 사실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 가지고 전국을 둘러봤을 때의 차이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지역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겠다. 이게 흔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숲을 보면 안 되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되게 반대로 많이 배우긴 하지만 지역 여론조사나 지역 정치 판도조사에서는 정말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임박했다면 네. 지금 투표장으로 가신다면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차이가 크죠. 여기도 보면은 28.2에서 32.9로 민주당이 살짝 올라가죠. 총선 임박해서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하면은 실제로 민주당을 지금 생각한 거와 막상 투표에 돌입한다면 어디다 찍으시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대답이 확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게 똑같을 줄 알았어요, 거의.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항상 오차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했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하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와 지금 투표장에 가신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네. 이게 같이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경남 MBC의 이번 조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전에 뭐 다르게 알려졌던 여론조사들 보면 저희가 숲을 바라봤다면 나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예. 어떻게 좀 연령대별로 고르게 응답을 잘 해주셨어요? 네. 요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재밌는 게 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남 일단 전체 인구를 보면 4월 달 현재 지난달 현재 이제 3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 대상인 이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을 뺀 0세에서 9세 또 이 행정학상으로 10세에서 19세 되는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 일단 53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26만에서 일단 이 인구를 빼면 이제 270만 명 정도가 이제 남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 대상인데 이 가운데 60대, 70대, 80대, 90대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인구가 무려 9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를 예. 차지하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 그래서 응답자 1,000명 중에 60세 이상 응답자가 근데 402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40% 넘는 응답자들이 60세 이상에서 나와가지고 이 연령층이 기본적으로 전화를 더 많이 받고 응답률이 높은 거는 기본적인 성향이긴 한데 예. 경남의 인구 비율보다는 더 많이 이 응답을 해서 조사에 반영이 됐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인구 비율보다 더 많이 응답이 나오면은 이 가중값을 적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 층의 의견만 이 전체 조사에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통계학적으로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역시 조정이 잘 됐고요. 예. 가중값을 적용을 해서 현재 60세 이상의 비율을 이제 40%에서 지금 3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네. 이제 저기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죠. 각 당들이 이걸 파악하기에 국정에 대한 의견이나 예를 들면 박뉴스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는 연령별로 고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표를 찍는 사람들은 나가서 네. 찍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네. 다른 문제거든요. 이 여기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을 떠나시고 인구수가 이제 유권자 수가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진보였는데 그게 이제 위로 쫙 올라오면서 계속 진보층이 쌓여갈 거라고 했는데 예. 그게 환상인 거죠.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의 수명은 이제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50대, 40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데 진입과 동시에 보수화의 경향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럼 진보 진영에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애인데 젊은 사람들이 중도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MZ 세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예, 상황. 고령층이 네. 확 늘어나는데 보수화되면서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 진영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약간 중도층으로 돌면서 양당 체제를 갖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경남 MBC가 조사한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앙에서 바라볼 때도 앞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던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의 조사는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당이 바라보는 시각차도 분명히 있겠네요. 이번 조사를 놓고 보면요. 상당히 조심해야죠. 왜냐하면은 대개 한국의 이제 유권자층을 크게 나누면 쉽게 예. 보수가 25, 중도가 25, 그 다음에 진보 25, 보수 25, 중도가 45, 나머지 5%가 기타. 네. 이렇게 하니까 중도가 엄청나게 포션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도층을 어떻게 당겨오느냐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인데 근데 그 중도가 지역마다 어떻게 분포돼 있느냐를 알지 못하고서는 선거 전략을 못 짜는 거죠. 중앙당 책상에 앉아가지고 짰다가는 지역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이 아마 이제는 지역 언론사가 시작을 했지만 각 당마다 치열하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복수로 체크를 해봐야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총선 변수에 적응을 하겠죠. 네, 특히나 지금 또 보수 그리고 집권 여당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경남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인데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 1주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갈까 하는데 중요한 건 기자회견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소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보도들도 많았고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변성훈 기자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대로 소통은 자유입니다.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유를 강조하실까요? 예. 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약간 소통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것들을 접근시켜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갖다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높여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국정 목표나 또는 정치 철학을 갖다가 앞에 내걸고 거기에다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늘 똑같으면 한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늘 똑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가고 이해하는 문제지 일치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정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추진 강도를 세기를 조절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도어 스태핑 이런 거 시도하면서 시도만큼 참 좋았다 얘기도 많았는데 네. 경남 도민들은 그렇게 뭐 받아들이나 봐요. 저는 뭐 대통령 소통관 물어보셨으니까 예, 예. 짧게 두 줄만 말씀드린다면 동물농장보다 회견장에서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 PD님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지지율과 또 총선 결과 미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좀 가를 수 있는 이슈 경남과 전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 드릴 건데 먼저 경남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에게. 내년 총선의 경남 이슈 말씀이시죠? 예. 일단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지금 부산하고의 행정통합 정도가 지금 추진 중인데 부산하고 경남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완결을 지을 것이냐. 이게 좀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창원이 지금 인구가 101만까지 떨어졌습니다. 103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만에서 지금 1만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청년 유출이 좀 심하고 또 급격하게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특히 이 경남의 경제 지표 특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조금씩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흑자 폭이 좀 줄고 있고요. 또 그나마 이 방위 산업이나 조산업으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까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뭐 오염수일까요? 어떤 걸까요? 아무튼 저는 경남 지역을 지금 예.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첫째 문제는 대개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임기가 2년쯤 될 때까지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을 쥐고 있는 여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방에서 뭔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좀 많이 내려와서 지방 발전을 했으면 해서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한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합니다. 2년까지는. 그런데 총선거에서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딱 총선거가 2년 그 시점에 딱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궁금했고 중앙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면 대개 수도권 같은 경우 GTX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이제 또 지역마다 핵심 사안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과 재개발. 근데 경남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어민들의 생업 터전의 문제 이게 이번 총선에서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서 처음으로 경남 지역에서 눈에 확 띄는 이슈가 등장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